내가 중하급지 아파트를 가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대출이 안 나오고 힘들어 사기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B아파트를 살 때 똑같이 중하급지로 갈까요? 아니죠. 고개 끄덕이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상급지로 가겠죠. 표 만든 거 좀 읽어주세요. 표 만든 거. 네. 이 수요의 풍선 효과라고 이제 예를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대출을 막든지 거래를 막든지 막으면은 그쪽에 몰려가던 대표적으로 이제 최상급지, 상급지라고 하는 데가 지금 가격을 선도했고 거래량도 늘어나고 가격도 올랐잖아요. 그쪽으로 수요들이 몰렸다는 거죠. 왜냐하면 앞으로 집값이 계속 오를 것 같은 거야. 그 이유는 공급이 부족할 거니까.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값이 상승할 것 같아서 최상급지, 상급지로 몰려갔는데 대출이 준 거예요. 그래서 15억짜리 살 거를 내가 이제 가용할 수 있는 자본 자체가 대출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10억이니까 그 가격대가 상대적으로 낮은 중하급지적으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이동을 하게 돼요. 이걸 풍선 효과라 그러죠. 한쪽을 막으니까 볼록 튀어나오는 거를 이 풍선 효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수요가 중상급지에서 대출이 막히니까 중하급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으로 이동을 한다. 풍선 효과. 자, 두 번째로 아파트를 막으니까 상대적으로 아파트 가격은 10억인데 그 동네 빌라는 5억인 거야. 그쵸? 근데 호재도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지금 내가 아파트를 산 것보다 나중에 아파트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애를 이렇게 대출 막혀 있으니까 이쪽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에서 옮겨갈 때 절대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자금에 맞춰서 투자하되 입지를 양보하지 마셔라라는 얘기를 자주 해드립니다. 이거는 투자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피부로 몸으로 체득해 있는 거를 이제 제가 말로 설명드린 건데 아파트를 투자할 수 없다고 해서 중하급지 비아파트를 사는 게 아니라 중상급지. 왜냐하면 개발 호재가 이 중상급지에 몰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호재가 많은 입지적으로 우월성을 갖고 있는 중상급지의 비아파트 쪽으로 수요가 또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풍선 효과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정부가 여기를 막으니까 여기로 올라가죠. 그럼 또 여기를 막으면 또 다른 데로 이렇게. 그래서 계속해서 막는 게 땜질식밖에 안 되고 수요가 이동하는 거를 정부의 정책으로는 막을 수가 없어. 그래서 정책은 시장을 이길 수 없다라는 얘기가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규제가 뭐냐. 지금 정부에서 이제 준비하는 게 대출 규제로는 한계가 있고 그거로는 솔직히 실행 불가능하고 더군다나 막상 잡아야 될 강남 쪽은 원래 대출이 안 나왔어요. 그렇죠. 원래 현금으로 몇 개, 한두 개 사던 거래가 돼서 그 한두 개에 의해서 올라가던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강남 집값을 잡아야 되고 요거에 대해서 정부에서 손 놓고 있다 보니까 결국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렇게 하겠다. 물론 서로 간에 합의가 있었겠죠.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준비한 게 좀 있습니다. 자, 서울시가 용산구, 강남 3구 우리가 다 투자하고 싶어하는 지역이잖아요. 최상급지로.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확대할 건데 지금은 단지나 동단위로 묶어놨어요. 근데 이거를 구 전체로 그러니까 구 단위로 25개 자치구니까 25개 지정해 보면 서울 전체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돼버리는 거예요. 구 전체로 토지거래를 확대하겠다라는 걸 검토한다고 했는데 검토 단계에서 머무르지 않고요. 용역을 발주했어요. 돈도 2억 원 들여서 실질적으로 실행을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강남구에서 묶인 데가 압구정, 청담동하고 대치동하고 네. 삼성동 일대. 네, 이렇게 일대 조금씩 네네. 조금씩 묶여 있다 보니까 이거 통째로. 대부분의 강남 사람들은 절반 이상 강남 사람들은 잘 못 느끼잖아요. 그렇죠. 이 토지거래 허가로 묶였다는 게. 네네. 그 여의도 이 영등포구도 마찬가지고. 아파트. 예, 재건축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 여의도만 묶여 있다 보니까 실제로 느끼는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용산 같은 경우는 신동 아파트. 네. 그다음에 저기 한강맨션도 안 묶였고요. 네.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당연히 공공이 네. 개발하니까 우리가 손을 못 대는 거고 여기 40번째 일대. 여기는 이제 워낙 이제 한남뉴타운보다 비싼 그러니까 곳이니까. 용산구는 이 전체가 재개발이 추진되는 지역, 네. 재건축이 추진되는 아파트인데 일부 지역만 묶여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전체를 토지거래 허가로 묶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남구, 구로 묶고. 용산구, 서초구 통째로 이렇게 묶어버리면은 뭐 아무것도 못하게 네. 실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용역이 들어갔어요. 네네. 그 용역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건 구 전체를 묶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게 가능성 있다. 네. 오래 걸리면 안 돼요. 왜냐면 지금 급하단 말이에요. 네네. 정부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바로 나와서 만약에 내년 초에 묶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투자를 생각하는 그 좋은 동네
그 동네를 못 사요. 토지거래 허가로 묶이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갭 투자를 못하고 실거주를 해야 돼. 일단은. 그쵸? 실거주 하려면 전세를 끼든 대출과 월세를 끼든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직접 들어가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용산에 투자하시는 분이 뭐 자금이 많으면은 한강변에 있는 리모델링 아파트나 또는 재건축 아파트를 살 수 있죠. 근데 워낙 낡고 사실은 음마 아파트의 투자자들 중에서 소유자들 중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소유자보다는 투자자가 거의 대부분이죠. 대부분 다 이제 세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투자 관점에서 거주 환경이 너무 열악하니까 주인 입장에서 안 들어가 사는 거잖아요. 근데 용산 같은 경우에 자금이 많으면 아파트에 살지만은 자금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용산에 대한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비아파트를 사고 거기에 직접 들어가서 살 생각은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경사도 심하고 노후도 돼 있고 주거 환경이 인프라가 안 좋으니까 못 사는데 전체가 구역으로 되면은 가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희는 이제 재테크 방송이다 보니까 네. 실수요자분들한테 토지거래 허가라고 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나가서 실거주하면 되니까. 그렇죠. 원래 네. 실거주 하려고 네. 했었으니까. 근데 저희는 투자 방송이잖아요. 네. 여러분들 재테크를 하라고 하고 여러분들한테 다주택자를 권하는 방송이에요. 그래서 그걸 반대하시는 분들한테 무지 욕을 먹죠. 근데 저희는 후회는 안 해요. 왜냐면 안 하신 분보다는 한 분들이 훨씬 더 자세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안 한 사람은 후회했지만 하신 분들 중에 후회하신 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셔야 되는 건 맞는데 그 저희가 권해드리는 지역들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지역들 집값이 제일 많이 뛸 만한 지역들 그 지역이 다 묶이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여러분들한테 거기를 살려면 여러분들 투룸이라고 투룸 1.5룸 방 사시면 실거주 하셔야 됩니다. 내 식구가 들어와 사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용산을 여러분들 투자시켜 드리거나 강남에 재개발될 지역들 역세권에 재개발될 지역을 투자시켜 드릴 때 여기에다가 전세 끼고 한 2억 정도만 묻어 놓으시면 여기 한 10년 지나서 아파트가 되면은 뭐 30억, 50억짜리 아파트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권해 드리는 거고 그 개발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지금 사신 금액보다는 한 2배 정도 뛸 겁니다. 그렇게 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라고 해서 투자를 시켜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좀 안전하게 투자시켜드리는데 그 길이 이제 막혀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확정은 아니에요. 근데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게 제시됐는데 이게 실수요 입장에서 별거 아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저희한테는 양도세 70% 80% 올리는 건 안 팔면 그만이에요. 그렇죠. 안 팔지. 네, 보유세 좀 더 내면 돼요. 그리고 취득세도 어떻게 임대 사업을 내서 어떻게 하면 돼. 근데 이거는 아예 사들이질 못해. 그러니까 투자 기회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는 이게 정말 무시무시 또 그거를 생각하고 열심히 돈을 지금 저희 고객들 중에서 세미나를 들으시고 이게 투자 금액이 용산은 한 2, 3억 들어가니까 그 돈을 지금 모으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는 거죠. 벌써 투자 못하네? 뭐 용산에 입성을 못하네? 이런 뭐 강남에 입성을 못하네? 이런 꿈이 사라지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청천벽력 같은 일이 생기는 거고 또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 주변에 또 풍선 효과로 또 좋아지는 지역도 또 생길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이제 내년 초에 이제 시행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럼 시행이 되면은 실거주를 해야 되고 투자 기회가 사라지니 시점으로 따지게 되면은 올해 말까지는 투자 기회를 한번 잡아보는 것이 예. 네. 나래 모터스 TV님께서 토지 허가제까지는 안 갈 듯. 네, 예측은 이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용역이 발표됐으니까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판단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용산, 강남, 송파 네. 이쪽에 집값을 잡고 싶은데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 울며 겨자 먹기로 그러니까 하고 싶어서 하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 보니까 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고 설명합니다. 밑에 님께서 이러다 금융실명제에 맞먹는 제도를 한다. 그러니까 금융실명제는 할 가능성이 낮지만 토지거래 허가제는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물론 이게 약간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어요. 우리 한 예가 하나 있었죠. 그 비아파트. 요거 한번 보시게 되면 원래는 단지별로 묶었잖아요. 근데 특별하게 이게 확대를 하면서 동 단위로 묶었던 데가 잠실동, 강남,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동 자체를 묶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놓고 나니까 여러 가지 피해 사례와 이제 부작용들이 많이 생겼는데 아파트 용도에 한정해서 타 용도는 처음에는 지정했다. 이걸 해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고 비아파트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는 정책으로 수정을 한 거예요. 일부 수정을 했죠. 그러면은 앞으로 구 단위로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원화돼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시장에서 아파트 가격이 오른 걸 잡으려고 하고 비아파트는 활성화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아파트가 빠질 가능성도 있고 안 빠질 가능성도 있고. 그렇죠. 이제 반반입니다, 반반.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좀 알려드리고. 자, 그러면은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로 구 단위로 묶였을 때 이게 어느 지역을 내가 서둘러서 좀 봐야 되나? 어떤 지역이 이제 최고의 지역이 될까라고 하는 부분하고 현재 지금 강남 아파트 가격이 55억을 찍었어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남 아파트는 뭐 몇백 채가 거래돼야지 가격이 뛰는 게 아니고 한두 채만 신고가를 찍어도 전체 가격이 상승한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물량도 거의 안 나오고 왜냐면 세금 때문에 팔지를 못해요. 그래서 물량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많은 분들이 강남 쪽을 못 들어가고 강남에 버금가는 지역들, 강남처럼 될 지역들로 많이 번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반사 이익을 받는 지역들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뛰고 있다. 특히 그 중에서 오늘 발표한 요 성수동, 이 성수동에 이제 지금 지구 단위 계획구역, 네. 그 한강변 쪽에 요 지역 같이 이제 되는 지역들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요 지역을 필두로 해서 요 한강변 라인으로 연결된 지역들 중에서 조금 저평가된 지역을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추천해주고 빠진 지역, 여러분들이 그래도 그나마 살 수 있고, 그나마 투자를 했을 때 장기로 묻어놨을 때 좀 저평가되어 있으면서 최고의 가치가 있는 지역들 몇 군데를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수 전략정비구역이죠. 성수 전략정비구역 앞에 강변북로가 있잖아요. 이 강변북로가 고속화도로이지만 한강으로의 접근성을 단절하는 장벽으로의 역할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변북로하고 올림픽대로에 대한 지하화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성수 전략정비구역 앞쪽을 이렇게 공원화하겠다라는 게 발표가 됐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지금 우리 여기 화면 나가고 있는 요걸 보게 되면 강변북로 저 땅이 지금 성수 전략정비구역 앞쪽에 사실 한강하고는 저기 단절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수 전략정비구역 재개발을 할 때 이 앞쪽에 있는 강변북로 위를 덮개공원을 만들어 갖고 이 덮개 이 길이만 하더라도 거의 한 900m 정도 되는 굉장히 긴 땅이고요. 전체 면적으로만 봐도 한 6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 공원이 하나 새롭게 생기는 겁니다. 한마디로 성수 전략정비구역 내 집 앞마당에 공원이 생기는 개발이 되는 거다 보니까 사실 현재의 저 강변도로가 있는 상황에서의 전략정비구역이 나왔을 때 아파트 가격과 우리 집 앞에 공원이 됐을 때 가치는 사실 훨씬 공원이 생겼을 때 값어치 훨씬 더 높게 가치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 지역에서는 큰 호재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위치는 공원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 강변북로 중에서도 이 시민공원이라는 게 없는 곳에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공원이 하나 또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 주변 일대 시민들한테도 굉장히 좀 좋은 이런 공원이 또 새로 만들어진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요게 지금 보게 되면은 우리 미사일님께서 전략정비구역 매물도 없고 가격도 2, 30억이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략정비구역 요 한강변 여기가 예전에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요 블럭이 여러분들한테 여기가 15억 정도 갔을 때도 저희가 좀 추천을 해드렸어요. 그죠? 13억, 10억 정도 가 추천해드렸는데 그때도 많은 분들이 너무 비싸다고. 말도 안 된다. 네, 말도 안 된다고 많이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매수를 해드릴 때 많이 도망가셨어요. 근데 여기가 지금 뭐 20억, 뭐 25억 정도 이제 뛰었죠? 네. 절반 정도 뛰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옆에 트리마지를 비교해 본다면 현재 더 뛸 수 있는 여력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지역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뭐 5억이든 2, 30억인데 지금은 5억이든 7억이든 8억이든 이거를 지금도 살 수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앞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지역인데 이렇게 지금 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7, 8년 좀 기다려야 돼. 성수 전략정비구역도 거의 15년, 17년 정도 걸렸죠. 아니 20년 넘었죠 여기. 20년 넘었죠. 2020년 넘었죠. 그죠? 20년, 거의 2000년 정도 시작했으니까 그렇죠. 20몇 년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 있는 지역들이 단지 기간을 좀 더 기다려야 되죠. 근데 그게 단순하게 그 토지거래 허가를 묶인다고 한다면 못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안타까운 지역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추천을 해봐 드린다면 용산구 쪽을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왜냐면 지금 현재 저희가 본 게 여기 성수동 여기가 그렇게 비싼데 여기하고 한남 뉴타운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성수보다는 그래도 한남 뉴타운을 조금 더 높은 금액으로 쳐줘요. 네. 성수보다는. 그러니까 조금 더 가치가 높은데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는 개발이 확정이 돼서 성수동보다는 더 비싼 가격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 일부 빠진 지역들, 이 한남동에서도 한남 1구역하고 그 아래쪽에 한남동 같은 경우는 일부 빠진 지역은 아직 그거의 절반이 안 되는 금액,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금액으로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지역은 한남 뉴타운이 개발되고 나면은 이 금액을 결국 쫓아갈까요? 쫓아가지 않을까요? 제가 예전에 제가 한 20년 정도 전에 20년 조금 안 됐을 때예요. 여기가 이제 한남 뉴타운이 굉장히 비싸게 거래가 되고 이렇게 인기가 굉장히 많던 시기가 있었어요. 한남 뉴타운이. 그런데 그 옆에 청어 아파트라고 있어요. 그 청어 아파트. 유명하죠. 이 청어 아파트는 정말 쌌었어요. 5억? 예, 한남 뉴타운의 집은 10평짜리 빌라가 6억일 때 이 청어 아파트는 지분이 훨씬 크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20평, 예를 들어 20평이면 이 20평 지분을 갖고 있는 청어 아파트가 6억이었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러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5억대 초반에서 6억 5천까지 청어 아파트를 많이 사드렸어요. 그 당시에. 근데 지금 청어 아파트는 어떻게 돼요? 몇십억을 가고 그렇죠. 있어요. 요게. 그러니까 이렇게 틈새가. 왜냐면 여기가 뛰면은 결국 여기도 따라 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자, 지금도 여기 빠진 블럭들 몇 군데가 있어요. 이 빠진 블럭들. 이 빠진 블럭들의 가격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한남 뉴타운을 쫓아간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3분의 1 가격이에요. 이게 토지거래 허가로 묶이게 되면은 결국은 내가 못 산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여러분들 단점이 있어요. 여기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로 묶여서 5년 동안, 뭐 3년 동안 또는 4년 동안 토지거래 허가로 묶인다면 팔긴 힘들어요. 그렇죠. 실수요만 들어와야 못 되니까. 팔죠. 예. 그런데 개발은 진행이 계속 돼요. 왜 한남뉴타운 진행이 되니까. 그리고 거기 한남뉴타운의 가격이 뛰면은 가격은 뛰어요. 팔지는 못해. 그러니까 나는 4, 5년간은 그냥 묻어놓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틈새 지역은 지금 이 시기에 좀 놓치지 말아야 돼. 그 타이밍이지 않을까. 2003년도에 한남 뉴타운의 가격이 이제 급상승하기 시작했고 2006년도에 한남 뉴타운이 서울에서 제일 비싼 빌라 가격을 유지했어요. 그 당시에 한 6, 7억 정도 했나? 그렇죠. 그 당시에는. 그 네, 당시에. 네, 네. 지금 뭐 6, 7억이 이제 개발 안 되는 지역이 빌라 값이니까. 네. 그런데 그 당시에 용산의 국제업무지구가 진행을 할 때 국제업무지구에 해당이 되는 이 원효로 일대가 한남 뉴타운보다 2007년도에 더 비싸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한남 뉴타운이 6억 할 때 이 원효로 쪽은 8억이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넘어선 거죠. 그게 왜 그러냐? 용산 국제업무지구라고 하는 단군 이래 최대 개발 사업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원효로가 한남 뉴타운 한강과 강남이 가깝다는 거 외에는 개발 호재는 없어요. 공원이 가까운 건 서로 똑같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그 당시에 사람들이 더 높게 쳐준 거죠. 근데 여기가 완전히 반토막이 났죠. 왜 그랬냐? 국제업무지구가 취소가 된 거예요. 진행을 안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 상황에서 얘가 8억짜리가 다시 4억으로 떨어졌죠. 근데 지금 국제업무지구가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착공이 들어가요. 네. 드디어. 내후년에 분양을 시작하고 이 국제업무지구가 본격적인 시작을 이제 드디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잠자고 있던 이 원효로 요 일대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금 한남타운 예를 들어 20억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정확한 금액은 안 알려드릴게요. 평소에 따라 조금 다르니까. 근데 20억이라고 하면 굉장히 낮게 잡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 원효로는 6억을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국제업무지구가 제대로 시작을 해서 원효로가 개발의 붐이 인다면 이 원효로가 한남뉴타운의 가격을 얼마나 쫓아갈까? 현재 25억을 하는 한남뉴타운 가격을 얼마나 쫓아갈까? 자,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투자를 시켜드리고 요 지역을 투자시켜드릴 때 투자 기간 한 10년 봐드리는 거예요. 왜? 10년 전에는 절대 팔지 마세요. 올라도 팔지 마세요. 6억에 산 게 10억 같다고 해서 팔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20억까지 오를 수 있으니까. 근데 이런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로 묶인다고 한다면 거래를 못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다 보니까 좀 약간 급하게 서둘러서 여러분들한테 좀 많이 추천을 하는 거죠. 토지거래 허가로 묶인다. 이게 비아파트도 같이 묶일지 안 묶일지는 몰라요. 어쨌든 만약에 묶이게 될 가능성도 있고 만약에 용산 투자를 생각을 하셨다고 한다면 좀 서둘러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좀 하는 게 좋지 않냐. 묶이든 안 묶이든 둘 다 좋거든요. 그래서 조금 서두를 필요가 있는 타이밍이 지금 타이밍이라고 여러분들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런 걸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망고님이 대표님들 동호회 일상구역은 날개를 달았는데
2구역은 앞으로 어떤가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13구역은 저희도 여러분들한테 많이 추천해드렸어요. 투자도 많이 네. 해드렸고요. 뭐 1구역 조합원이 1000명인데 저희가 사드린 분이 한 200명 되는 것 같아요. 넘을 것 같은데요. 조합원이 900명인데 저희가 한 계산해 보면 한 180분, 뭐 170분 요 정도 아마 저희가 사드린 저희 3구역도 굉장히 많고요. 저희가 사드린 분들. 2구역은 저희가 좀 상대적으로 적어요. 매수해드린 분들이. 2구역은 정말 예전에 사드린 분들이 좀 많거든요. 그렇죠. 방 3개짜리. 네. 좀 진짜 방 3개짜리를 그 당시에 한 3억대. 3억대 초반에 사드렸으니까 지금 뭐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냥 개발이 안 돼도. 7, 8억이 넘죠. 네, 이제 그렇게 이제 많이 해드렸는데 저희가 그때도 좀 장기 투자를 많이 보내드렸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좀 저렴했을 때는 전세가 상승이 결국은 여러분들 매수한 금액하고 갭 투자가 그때는 5천, 6천이니까 이 전세가 조금만 뛰면 내 돈을 다 회수하니까 좀 묻어놓으라고 했고 그래서 이 2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케이스로 좀 오래 걸린다고 말씀드리고 저희가 매수해드렸거든요. 그래서 13구역이 되고 나면 2구역까지 한 번에 될 수는 없어요. 이주 수요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조금 2구역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하셔라. 그래서 전세가 이제 갭이 내 돈이 좀 적게 들어가는 선에서 조금 약간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이제 물러가고요. 자, 여러분들도 이제 좋은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